훌륭한 농부는 씨앗을 탓하지 않습니다. 싹이 트지 않으면, 땅이 척박하지 않은지, 햇볕이 부족하지 않은지 자신의 밭을 먼저 살피고, 열매가 작고 시들하면 거름이 부족했음을, 물을 제때 주지 못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씨앗이 아니라 밭을 가꾸는 농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 또한 이 농사와 같습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꽃을 피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태어납니다. 어떤 씨앗은 장미가 될 것이고, 어떤 씨앗은 민들레가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향기를 내며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전적으로 부모라는 이름의 토양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식이라는 나무를 내 마음대로 휘게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구불구불하게 자랄 때 가장 아름답고, 매화는 매화답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필 때 가장 향기롭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내가 원하는 모습의 분재로 조각하는 조각가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가진 고유의 씨앗이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어주고, 따뜻한 햇볕이 되어주고, 때로는 거센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정원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기대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줍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나의 행동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길은 자식을 바꾸려 애쓰는 것에 있지 않고,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미숙한 나를 다시 한번 키워내는 고귀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자식의 인생을 진정으로 빛나게 할 부모의 진짜 역할은 무엇인지, 그 지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살아가는 뒷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두꺼운 교과서입니다. 책 좀 읽어라 하고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부모보다 매일 저녁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읽는 부모의 뒷모습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100마디의 훈계보다 사소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부모의 행동 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하고 정직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위선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면서 아이에게는 방에 들어가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마음에 부모에 대한 불신과 냉소만을 키울 뿐입니다. 어른들은 원래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가 보다 하고 세상을 삐뚤게 배우게 됩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내가 먼저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며, 내가 먼저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세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맙다고 표현하세요. 아이는 그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삶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육은 가르침이 아니라 보여줌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미리 길에 모든 돌부리를 치워주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거대한 우산으로 대신 막아주려 합니다. 그것이 지극한 사랑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는 작은 비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맙니다. 근육은 상처 입고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스스로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아이는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며 균형을 잡는 법을 몸으로 터득하듯 인생의 균형 또한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며 배우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아이는 더 큰 실패의 파도 앞에서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용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불안한 마음에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지 마세요.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망가뜨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친구와 다투고 울면서 집에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이가 세상을 배우고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실패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돌아온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돌아갈 따뜻한 집이 있다는 믿음, 그것이 아이가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가장 큰 용기가 되어줍니다. 자녀가 실패의 아픔을 겪고 찾아왔을 때 부모가 해주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건 내가 잘못했네 하고 판단하거나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라며 비난하거나 그럴 땐 이렇게 했어야지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은 정답이나 훈계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텔레비전을 끄고 아이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그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나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쏟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완벽하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과 지혜를 내면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셈입니다. 진정으로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는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부모입니다. 믿음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는 확신은 아이의 자존감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만은 나를 끝까지 믿어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아이가 낯선 세상에 맞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세요. 설령 그 선택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이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방식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의 결정을 믿고 응원한다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불신과 의심은 아이의 마음에 나는 부족한 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패배감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부모의 좁은 경험과 틀 안에 가두지 마세요. 아이는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때가 되면 기꺼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이를 품에 안는 것으로 시작하여 아이를 세상으로 놓아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가장 높은 절벽에서 둥지를 짓고 때가 되면 새끼를 밀어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 아찔한 추락의 경험을 통해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자신의 날개를 펼쳐 하늘의 왕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만약 어미 독수리가 안쓰러운 마음에 새끼를 계속 둥지에 품고만 있다면 그 새끼는 평생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에 해야만 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20살이 넘은 자식의 모든 일에
여전히 간섭하고 결정해 주려는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영원히 부모의 곁에 묶어두려는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가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기꺼이 그 손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묵묵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기를 기다려주며 그의 독립을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정원사는 꽃의 모양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꽃이 가진 고유의 색과 향기를 가장 잘 뽐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내게 맡겨진 우주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 손님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날 때 서운한 마음을 거두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줄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자녀의 길을 대신 닦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어떤 길을 가든 묵묵히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